안녕하세요, 올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준비해서 합격했었던 3개월 동안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제가 공인중개사를 준비부터 취득하는 과정까지 느꼈었던 부분이랑,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해보면서 느꼈었던 부분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저는 32회 합격을 했고요. 부동산을 따게 된 계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유튜브에서 공인중개사가 되어 일을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라는 영상이 알고리즘을 통해 제게 유입되면서 그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 제가 그 시기쯤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좀 관두게 되면서 자격증을 좀 도전해볼까 고민하다가 해커스 인간 광고에 이제 해가지고 21년 7월 23일에 합격할 때까지 평생 무료라는 인강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시간이 많아야 된다. 물론 그 시간에 공부에 모두 쏟아야 되지만 저는 책이 7월 27일쯤 와서 28일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 해볼 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제가 계속 해왔던 식품 관련 쪽은 나름 빠삭한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을 공부하게 되니까 너무 어렵고 부담도 컸어요. 갑자기 무슨 막 계산하는 숫자도 나오고 외국 학자 이름 나오고 막 그 학자에 맞는 이론 나오고 막 민법에서는 막 법이 나오는데 막 보면서 야, 쟤 억울하겠다. 법이 진짜 개똥 같네? 이러면서 진짜 멘붕이 왔거든요. 근데 뭐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인강을 듣고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없었고, 광고에서 막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 이런 광고 많이 하는데 책을 펼쳐본 순간에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역시 광고는 믿을 게 못 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계속 열심히 했었던 이유는 그 해 1차부터야 내년에 2차만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고, 8월 1일부터는 진짜 제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하루에 진짜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4시간 정도까지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뭐 밥 먹는 시간, 뭐 쉬는 시간 다 빼고 공부하는 시간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뭐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1.2배속으로 보다 보니까 하루에 인강을 한 14개에서 한 16, 7개 정도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보름 만에 학개론이랑 민법을 2회독씩 하게 되었고, 2회독 때부터는 처음 볼 때보다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시작하기도 했고, 물론 이때만 해도 점수가 역시나 뭐 30에서 35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8월이 한 끝나갈 때쯤인가 2차도 한번 시험 봐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뭐 물론 1차가 쉬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2차를 한번 볼 건데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2차를 한 8월 20일 때부터 조금씩 봤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과목도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렵긴 했는데 1차랑 비슷할 것 같아서 1차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계속 봤던 것 같고, 아마 9월 중순까지인가 막 그렇게 보니까 뭐 2차를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못해도 한 2회독 정도는 하게 됐더라고요. 공법이 너무 양이 방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막 그 뒤에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는 농지법 같은 데는 그냥 한 1회독만 하고 문제만 좀 풀었지 따로 공부를 더 하진 않았고, 공법 단락 중에 뭐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 같은 게 저랑 좀 잘 맞아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때려 박아서 외우면은 외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보긴 했고요. 그리고 비결 두 번째로는 공부법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한 번 본 건 하루 기억한다고 하지만 두 번 본 건 일주일 가고 세 번 본 건 한 달 간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복습을 되게 중요시했고,
2차 공부를 하면서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1차 과목을 복습 위주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9월 말이 되면서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를 조금씩 손대기 시작했는데, 점수는 역시나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40에서 50점 나오고 2차 과목은 평균 35에서 4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합격하려면 한참 모자른 점수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그 점수들이 분명히 알아서 푼 문제도 있겠지만 찍어서 맞춘 부분도 많기 때문에 되게 무척 낮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점수 보고 실망하지 않는 것. 어떤 분들은 이제 문제 많이 풀라고 하지 마시는 이유가 점수 보고 실망해서 기분 컨디션 저조되고 이래서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이 다른 게, 틀린 문제를 보면서 이게 왜 틀렸는지 오답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비슷하게 나오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문제풀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연습도 있지만 문제 유형을 익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고, 오답 체크를 통해서 지문을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결 세 번째는 문제풀이도 좋지만 기본서 다독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가 중요하긴 한데, 시간이 만약에 많이 없으시다면 오히려 기본서를 많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서울대 간 친구들이 교과서만 봤어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기본서의 많은 이론 부분 중에 문제를 추려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기본서를 만약에 소홀히 하게 되면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그 방대한 이론 중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뽑아서 출제해버리면 아예 손도 못 대고 찍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보기 중 2개만 내가 익숙한 게 나와도 그 중에 문제를 맞출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찍어서 맞출 확률이 25%에서 2개를 안다고 치면 뭐 40%, 50%까지 확 올라간다고 보면 되니까 이 확률이 엄청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다독하는 건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1회독 하는데 오래 걸리지, 이게 2회독, 3회독, 4회독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한 번 회독하는데 한 과목당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서 다독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모든 과목을 꾸준히 복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전략적으로 공법에서 40점만 맞고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을 맞아서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는 난이도가 공법을 50점에서 60점 이상 맞는 난이도보다 더 어려워요. 시간도 더 많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어보면 각 과목 난이도가 뭐 40문제 중에 한 15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하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또 한 25문제 중에 한 10에서 15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한 중,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 상이랑 최상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셔도 모든 과목의 시간을 배분을 잘 하셔서 비슷하게 공부량을 맞추시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면서 취득하고 업무까지 해본 느낌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노력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갈아 넣으신다면 충분히 누구든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3개월 만에 동차 합격을 했지만 하루에 평균 12시간, 90일, 1000시간 이상을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365일을 1000시간 이상을 갈아 넣기도 하는데, 물론 머리가 좋으시면 더 빠른 기간과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결국은 써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취득을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앞으로 예정이신 분들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개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취득 후에 제가 일하면서 만난 동기들이 한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50% 이상은 업무랑 맞지 않아서 공인중개사 일을 관두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에 정말로 공인중개사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후에 일을 할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건지 확실히 정해놓고 딸지 말지 공부하시길 바래요. 힘들게 취득하신 후에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취득하기까지 들였던 노력이랑 시간은 다 아무 일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잘 알아보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보조원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해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